명언 속 인생 아가사 크리스티 편. 모든 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26년 12월 3일 밤, 영국 서리주에 사는 한 여성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차가 근처 호수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차 안에 코트와 가방이 그대로 있었고 여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수색대가 꾸려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아가사 크리스티였습니다. 에르큘 푸아로와 미스 마플을 창조한 당시 이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였습니다. 11일 뒤 그녀는 북부 잉글랜드의 한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아가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텔에 체크인해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 11일의 비밀은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작가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90년 9월 15일 영국 데번주 토키에서 아가사 메리 클라리사 밀러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알게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 프레더릭은 미국 출신의 사업가였고 어머니 클라라는 상상력이 풍부한 여성이었는데 아가사는 그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클라라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고 그 이야기들이 어린 아가사의 상상력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가사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산층 가정에서는 여자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아가사는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을 이야기를 만들면서 채웠습니다. 하지만 11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사는 절약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 시절의 경험이 훗날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가사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약사 보조로 일하면서 독약과 약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는데 이것이 훗날 그녀의 소설에서 독살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20년 첫 소설 스타일즈 저택의 괴사건을 출판하면서 작가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가사의 첫 번째 남편은 아치볼드 크리스티였습니다. 전쟁 중 만난 공군 조종사였는데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아가사는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1914년 결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치는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면서 금융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 로잘린드가 태어났고 가족은 런던 근교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26년 아가사의 삶이 연달아 흔들렸습니다. 먼저 어머니 클라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가사는 깊이 슬퍼했고 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남편 아치의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아치는 낸시 닐이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아가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외도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아치는 심지어 아가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낸시와 결혼하고 싶다고. 바로 이 직후에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6년 12월 3일 밤
아가사는 집을 나갔습니다. 딸을 재우고 차를 몰고 나간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주의 사일런트 풀 근처에서 차가 발견됐습니다. 엔진이 켜진 채로, 전조등이 켜진 채로 아가사의 코트와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유명한 작가였던 아가사의 실종은 즉각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코난 도일은 아가사의 장갑을 영매에게 줘서 행방을 찾으려 했고 도로시 엘세이어스는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수색은 11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가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혼자 기차를 타고 북부 잉글랜드 헤러게이트로 갔습니다. 그곳의 스완 하이드로 호텔에 테레사 닐이라는 가명으로 체크인했습니다. 닐이라는 성은 남편이 사랑한 여성 낸시 닐의 성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아가사는 다른 투숙객들과 어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듣고 카드 게임을 즐겼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호텔 밴드가 실종된 아가사 크리스티를 찾는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묘하게 닮은 이 손님에게 물었고 그제야 경찰에 연락됐습니다. 아가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아치가 호텔로 달려왔을 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사는 이 11일에 대해 평생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에도 이 시기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상실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배신이라는 이중 충격으로 해리성 둔주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었고 의사들도 이 진단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성 둔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사라짐이었다는 설입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이자 자신을 이혼하려는 남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가사가 투숙한 호텔은 아치가 낸시와 자주 갔던 곳이었고 가명에 낸시의 성을 쓴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째는 홍보 전략이라는 설인데 이것은 아가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11일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인간을 가장 날 것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을 분석하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곳을 그려온 작가가 정작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실종에서 돌아온 뒤 아가사와 아치의 결혼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1928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아치는 낸시와 결혼했습니다. 아가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그다드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 여행이 삶을 바꿨습니다. 1930년 아가사는 이라크의 우르 발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14살 어린 고고학자 맥스 멜로원을 만났습니다. 맥스는 아가사의 지성과 유머에 반했고 아가사는 맥스의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가사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맥스의 발굴 작업을 따라 이라크, 시리아, 이란을 여행하면서 아가사는 새로운 세계를 받고 그 경험들이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과 메소포타미아의 살인이 이 시기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맥스와의 결혼은 4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가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두 번째 결혼으로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평생 66편의 추리 소설을 썼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아가사의 소설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적 판매량이 20억 부를 넘어섰고 103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에르큘 푸아로는 그녀가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이지만 흥미롭게도 아가사는 이 캐릭터를 점점 싫어하게 됐습니다. 독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아로는 처음부터 나를 귀찮게 했습니다. 나는 그가 거만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975년 마지막 푸아로 소설 커튼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푸아로는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아가사는 이 결말을 수십 년 전에 미리 써두었다가 출판한 것이었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은 아가사의 작품 중 가장 독창적인 결말을 가진 것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탔던 그 열차에서 영감을 받아 썼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과 작품이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릴 겁니다. 수백 명의 인물을 만들고 그들의 심리를 해부해온 작가가 남긴 말이지만 동시에 남편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다가 배신당한 여성이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서진다는 것,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과 거리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통찰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프게 배운 것이 아가사 자신이었습니다. 아가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다. 설령 그들이 나쁜 일을 저질러도 살인 사건을 쓰면서도 인간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 첫 번째 결혼의 상처를 딛고 두 번째 결혼에서 45년의 행복을 찾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가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1976년 1월 12일 아가사 크리스티는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습니다. 자연사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 마지막 수수께끼를 남기고 떠났다. 1926년의 11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쥐덫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1952년에 초연된 이 연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막을 내린 적 없이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된 연극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가사는 인간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그래서 관계는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